이번 시간은 고전 시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 1번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청각적, 심상, 활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 편의 시가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이거는 가나 다 읽고 나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1번에 가, 2번에 가, 그러니까 가 읽고 1, 2번 확인해보고 나 읽고 나머지 다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잖아요. 이거는 가, 나 읽고 2번 문제 풀고 나서요. 그 다음에 3번의 보기 박스를 읽고 그 다음에 다를 해석하는 순서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가시부터 보겠습니다.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기에,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고전 시가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런 정도의 내용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방 안에 뭐 있습니까? 촛불이 켜져 있다고요. 촛불 뭐가 있습니까? 촛불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적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촛불이 이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표현 방법은 의인법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자, 촛불이 겉으로 눈물이 떨어진다고요? 아니죠. 뭐겠습니까?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 안에 불 타는 거,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서리법의, 의문형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개인의 감정, 느낌 등을 표현하는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탄법 그러면 감탄사가 사용되거나 감탄형 종결어미 군화가 사용되어서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조, 말투라는 거죠. 이거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어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저 촛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도 감탄형 어미입니다. 여러분들 고전 문법에서 감탄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영탄적 어조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촛불 시적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날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대상과 화자를 뭐 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보겠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자취, 흔적이요, 흔적. 남는다면 했지요? 가정이죠, 가정. 꿈입니다, 꿈에. 꿈에 다니는 길이랍니다.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에,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닳으리라. 자, 여기서 길에 만약에 잡취가 나면 사랑하는 님이겠죠. 그 창밖에 성로라도, 돌석자 길로자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길이라도 닳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길이 닳으려면 열심히 가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그 가는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님의 집이 있다고요. 그러면 초장, 중장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움의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어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영탄적 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까 그를 슬퍼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취가 없다는 것은 님한테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슬퍼하느라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 또한 영탄적 어조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리움의 정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겉으로 눈물 지고, 이거는 촛농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했지요. 눈물은 촛농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적절하죠.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예, 맞죠. 눈물이 떨어지는데 기쁨이겠습니까? 슬픔이죠. 그 다음에 가의 저 촛불 날과 같아에서 촛불을 시적 화자 동일시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꿈에 다니는 길에서 꿈에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화자의 소망이 뭘까요? 님과 만나는 거예요. 님과 만나는 거. 그러면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들어있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성로라도 다르리라에서 다르리라는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님의 집에 나 있는 그 돌길이 다를 정도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빚 받으러요? 아니죠. 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를 슬퍼하노라에서 슬퍼하노라는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님에 대한 화자의 원망, 이거는 아니죠.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슬픈 이유는 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슬퍼하는 거지. 화자가 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기 박스를 분석해야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형식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기록했다.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평시조와 다르죠. 중장,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줄이 엄청 길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단 실생활 소재, 그 다음에 일상 문제라고요. 내용상 솔직함, 해악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 예전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조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특징을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시조에 나타나 있다. 보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시조가 아니죠. 그러면 떠올려야죠. 길어졌다고요. 어디 가요? 중장이. 확인해 볼까요? 여기 초장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장이. 그럼 중장이 길어진 거죠.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님이 오마 하거늘입니다. 이때 님이는 사랑하는 님이겠죠. 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요. 누가요? 님이 아니죠. 화자가요. 사랑하는 님이 온다니까 일찍 밥 먹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찍 밥 먹고 뭐 하느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 밖으로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지방 위에 앉아서 지방, 여러분들 문지방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지금이 아파트니까 이렇게 불툭 튀어나온 부분이 없을 겁니다. 방문 사이에. 불툭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그게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근데 여기서는 문지방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서 높은 곳. 거기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자, 해석되어 있죠. 이수로 가액한다가 뭐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멀리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자, 오는가 가는가 이거는 누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님요. 님이 오는 것인가 가는 것인가를 저 먼 산을 보면서 바라보니까 거머잇들 서 있건을 뭐 거뭇거뭇한 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야, 저 님이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거머잇들은 뭐 님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님을 발견한 겁니다. 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죠. 왜? 님을 봤으니까 기쁨의 정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떻게 하느냐?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그러니까 버선 그냥 양말입니다. 양말 벗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손에 들고서요.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거 뭡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런 뜻입니다.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누구의 행위일까요? 화자의 행위입니다. 님을 발견한 화자의 행위.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위렁중창 건너가서 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상한테 가기까지 화자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천방, 지방, 지방, 천방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의태어가 되죠. 의태어. 다른 말로 음성상징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정옛말 하려고 견눈을 흘깃 보니 이렇게 돼 있네. 정옛말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야리는 게 아니라 수줍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상년 7월 사흔날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살도리도 놓구나. 3대가 날 속였다랍니다. 이 3대가 밑에 해석되어 있죠. 그냥 곡식 재배하고 남은 이 줄기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거머잇들 서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님인 줄 알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다가갔다라는 거고요. 가보니까 이거였다는 거죠.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착각한 거고요. 그러면 3대를 본 순간 이게 실상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감탄형 어미가 사용됐죠. 그러면 영탄적 어조. 그러면 가나다 공통적으로는 영탄적 어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시적 화자가 모쳐라 밤일세 망정 말마라 밤일세 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 남 웃길 뻔했다가 뭐냐? 쪽팔릴 뻔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여기와 어떻게 연관 지어지느냐? 중장 제한 길어졌죠? 이 부분 맞죠? 그 다음에 실생활 소재, 일상생활 문제라는 거죠. 신발, 버선, 3대, 줄기 이거는 일상적인 소재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이죠. 님과의 사랑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실생활이에요. 근데 나 그거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학성 웃기다라는 거죠. 거머있게 써있는 이 3대가 님인 줄 알고 막 뛰어가는, 신발 벗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 본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해학성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대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 자체가 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 상징 이렇게 되어 있죠. 상징은 음성상징어 나왔잖아요. 음성상징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자체로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비유는 선생님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유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뭐 있을까요? 직유 이런 거라고요. 직유, 은유 이런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3대가 날 속인다고요. 의인법이라고요. 의인법. 그럼 의인법도 뭐가 되겠습니까? 비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네요. 곤비님비, 천방지방 같은 음성 상징어 활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군.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선, 신, 일상 소재 활용했죠. 근데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고 버선과 신을 벗어 들고 뛰는 모습을 통해서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버선과 신이 님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연결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 답은 빨리 나왔습니다. 2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출이 3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라가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뭐요? 해악성. 그 다음에 님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 했죠. 신발 벗어서, 양말 벗어서, 버선 벗어서 뛰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떻다? 중장이 길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님에게 가서 정액말 하려는 모습에서 애정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대담성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 우리 끝났습니다. 뭐였습니까? 청각적 심상 나온 적 없어요.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 안타까움의 정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올 1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 풀이었습니다.